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엄마 영희럼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단어의 매력을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 AI로 불리우는 인공지능, 로봇, 우주여행 같은 미래를 대변하는 단어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단어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덧 성큼 제 옆에 와 있는 현실 같은 느낌이라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도 같은 개념이 이미 200여 년 전에도 존재하였음을 알게 해주는 영화, 동시에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여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 무엇보다도 공포 영화의 고전으로 너무나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할까 해요.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4년 전인 1818년, 당시 만 20세의 영국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발표한 영문학 최초의 SF, 즉 사이언스 픽션 소설, 공상과학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1931년작 71분짜리 흑백 공포 영화인데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는 세트나 배우의 분장 등이 매우 조악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공포영화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심약한 사람은 보지 말라는 경고가 있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 이후에는 원작의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영화는 물론이고 연극, 뮤지컬 등으로도 공연이 되고 패러디되어 이 오래된 원조 영화에 대해서는 몰라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죠. 영화의 내용은 죽은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 탄생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이 여기저기서 몰래 훔쳐온 죽은 사람의 뇌와 각 신체의 부위들을 연결하여 키가 2m가 넘는 거인의 몸을 만들어 번개가 가진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사람, 즉 인조인간을 창조해내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만든 창조물의 결과가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흉측한 모습에 놀라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충직한 조수였던 프리치를 쉽게 죽이는 잔인성까지 보게 되면서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조인간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그저 몬스터, 즉 괴물이라고 부르며 실망하죠. 그런데 그 몬스터가 연속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이 존경하였던 스승 발드만 박사와 마을의 순진한 어린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프랑켄슈타인의 결혼식 날 그의 신부까지도 공격을 하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과 힘을 합하여 괴물을 풍차에 가두어 불에 태워 죽이고 장면은 바뀌면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온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참고로 이 영화 이후에 나온 다양한 프랑켄슈타인 시리즈의 대중문화 영향으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괴물을 칭하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 영화를 보면 인조인간으로 태어난 피조물은 이름이 없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몬스터, monster, 즉 괴물이라고만 불리우고 프랑켄슈타인이란 이름은 괴물을 창조한 과학자 이름이지요. 영화 줄거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소설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게 많이 각색을 하였는데요. 소설에서는 괴물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내면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영화는 괴물의 심리보다는 그저 공포스러운 괴물의 잔인성에 중점을 두어 만든 말 그대로 공포 영화이지요. 따라서 영화가 나왔던 1931년 당시만 해도 흑백의 어두운 색상과 괴물의 흉측한 모습으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었고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1편이라는 책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공포영화 중 가장 중요한 단 한 편만 꼽는다면 바로 이 영화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만치 공포영화의 시조가 되는 영화이지요. 그러나 너무 옛날 영화이다 보니 화려하고 진짜 같은 CG,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한 현대인 눈으로 보면 배경이며 장치들이 조악하여 한편으로는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자체의 작품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화의 근간이 되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해요. 소설의 작가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모가 흉하게 만들어져서 단지 눈에 보이는 흉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괴물의 아픔에 포커스를 두어서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영화와는 다르게 괴물이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지 괴물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는 흉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는 괴물에게 동정심까지 생기게 되지요. 또 소설의 제목 역시 영화 제목과 같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더 모던 프로메테우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 보면 올림푸스의 신들보다도 한 세대가 앞서는 티탄족에 속하는 신으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신으로도 유명하지요. 또 미래의 일을 훤히 알고 있는 선지자로 불리우기도 했던 그가 제우스에게 예언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고 독수리에게 간이 쪼이는 고통의 벌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불멸의 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밤이 되면 상했던 간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아먹는 무한반복 고통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영웅 헤라클라스에 의해 쇠사슬이 풀리고 독수리가 제거되면서 제우스의 저주가 풀렸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벌써 느낌이 오지 않나요? 최초로 인간을 창조한 신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작가는 프랑켄슈타인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책이 출간되고 다시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미래의 어떤 과학자가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처럼 지능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과도 같은 로봇을 만든다면 그 또한 현대판 프로메테우스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엄마의 생각입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대중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의 근간이 된 소설은 200여 년 전에 나왔지만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과연 인류에게 유용하기만 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편리성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반면에 많은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속에는 발달된 과학이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 영화 속의 과학자 역시 자신의 과학적 신념을 현실로 만들고 결과물이 탄생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에 엄청난 환희의 함성을 지르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금방 후회하죠. 즉 과학자로서의 프랑켄슈타인은 자기의 신념을 완성시키기에만 급급하였지 그 결과물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해서는 미리 또는 먼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죠. 따라서 이 영화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는지 미리 먼저 또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죠. 오늘은 간단하게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의 근간이 되었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다음에는 소설을 쓴 작가 메리 셸리와 AI, 로봇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